최근 과학자들은 최초의 타임 크리스탈을 만들었습니다.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 않나요? 마치 타임머신을 위한 신비한 부품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타임 크리스탈은 일종의 영구 운동기계와 비슷해요. 그렇다면 타임 크리스탈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할까요?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일반적인 결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반 크리스탈을 가져다가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세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분자와 원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결정이 특별한 이유는 원자가 반복적인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소금 결정을 예로 들어볼게요.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그 안에 반복되는 패턴이 보여요. 이 패턴은 소금 조각의 크기나 모양에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전체 결정에서 이 패턴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항상 이렇게 유지되죠. 소금 결정은 내일, 다음 주 또는 내년에도 여전히 동일한 원자 패턴을 반복할 거예요. 이제 타임 크리스탈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반적인 결정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 주변의 모든 원자는 모든 것이 얼어붙는 아주 낮은 온도에도 끊임없이 움직이며 그 어떤 것도 멈출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또한 원자의 움직임은 무작위적이고 혼란스러우며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주에서 흔들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타임 크리스탈은 모든 것이 다릅니다. 일반 결정처럼 원자들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끝없이 반복되는 춤을 추며 움직여요. 이상하죠? 타임 크리스탈의 원자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댄스 파티와 같아요. 모든 게스트가 같은 순서로 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이 춤, 즉 반복되는 패턴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동작은 기본적이고 단순할 수도 있고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반복돼요. 그래서 그 이름이 붙었죠. 규칙적인 결정은 공간에서 끝없이 반복되고 시간 결정은 공간과 시간 모두에서 반복됩니다.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크리스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종류의 크리스탈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나 에메랄드처럼 보이지도 않고요. 솔직히 말해서 전혀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타임 크리스탈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은 일정 시간 동안 양자 상태가 변화하는 새롭고 매우 이상한 종류의 물질을 설명해요. 기본적으로 원자의 춤추는 움직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선반 위에 올려놓고 흔들기만 할 수는 없어요. 아름다운 석영 조각이라기보다는 물리학의 호기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수정이 멋지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실 매우 특이하고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한 움직임은 절대 영하의 온도에서도 지속됩니다. 즉 일반적인 물질과 물체에서는 원자가 얼어붙어 에너지를 잃고 움직이지 않지만 타임 크리스탈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끝없이 춤을 계속 춰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시간 결정의 존재는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시스템이 무작위적이고 무질서해진다는 걸 말해요. 따뜻한 물체는 열을 분산시켜 차가워집니다. 테이블 가장자리에 균형 잡힌 꽃병은 언젠가 떨어질 거고요. 기타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타임 크리스탈은 우리는 당신의 열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같은 패턴으로 끊임없이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 에너지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더라도 춤을 멈추지 않고 구조나 조직이 흐트러지지도 않아요. 맞아요. 우리는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아름답고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인상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원자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영구 운동기계의 비밀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꽤 복잡하죠. 다시 한번 양자역학이 과학자들의 두뇌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미스테리, 즉 우리가 여전히 이해하려고 노력 중인 독특하고 특이한 행동이 등장했어요. 비교적 새로운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줬을까요? 시간 결정은 2012년 이론 물리학자 프랭크 윌책에 의해 처음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당시 모든 물리학자가 이 이론을 받아들인 건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우주는 과학자들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었고 프랭크 윌책은 이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실제로 처음으로 결정을 만들고 관찰하는 데는 몇 년이 더 걸렸어요. 2016년 메릴랜드 대학교의 과학자들이 히토류 금속 이테리움의 이온을 사용해서 결정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이렇습니다. 먼저 일반 크리스탈을 가져다가 그 안에 원자를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깝게 냉각시켰어요. 앞서 언급했듯이 절대 영도는 원자의 움직임이 멈추는 온도예요. 지금까지는 이 온도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지만 그 온도에 아주 가까이 갈 수는 있어요. 원자의 속도를 아주 많이 늦춰서 거의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원자를 가져다가 아주 느리게 움직이도록 했어요. 그런 다음 레이저로 충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들이 레이저의 에너지를 전혀 흡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상태로 전환하도록 만들었죠. 레이저가 원자들에게 박자를 주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춤을 추게 만든 셈이에요. 그 결과 최초의 타임 크리스탈이 탄생했습니다. 메릴랜드 과학자들의 실험은 중대한 돌파구였고 시간 결정이 실제로 관찰 가능한 현상이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이 실험은 과학계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양자역학이라는 낯선 세계에 큰 진전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운동은 이상적인 타임 크리스탈에서만 실제로 영원히 존재해요. 실험에 사용된 타임 크리스탈은 이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몇 분만 지속되다가 녹아서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연구 운동기계를 만들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타임 크리스탈은 즉시 녹아버릴 거예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렇게 멈추지 않았고 2021년에 마침내 또 다른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스탠포드, 프린스턴 및 기타 대학의 물리학자들과 협력해서 구글의 연구원들은 구글의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서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안정적인 시간 결정을 만들었어요. 양자 컴퓨터는 일반적인 노트북과는 다릅니다. 일반 비트를 사용하지 않고 실리콘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대신 동시에 여러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양자 비트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다른 모든 동작이 멈춘 상태에서도 타임 크리스탈이 반복적인 패턴으로 계속 진동할 수 있어요. 이전의 모든 결정은 수명이 짧았고 플립플랍 몇 개를 만들자 즉시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더 나은 크리스탈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타임 크리스탈은 새로운 기술과 양자 세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의 열쇠를 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양자역학의 세계를 더 잘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양자역학은 시간과 물질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합니다. 고전 물리학에서 사물은 정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반복 패턴으로 움직여요. 하지만 타임 크리스탈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적인 것과 움직이는 것을 동시에 즐겨요. 또한 멋진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데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엔지니어들은 양자 컴퓨터에서 메모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수년 동안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타임 크리스탈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반복되는 움직임 패턴으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멋진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수정의 반복적인 동작을 이용해 새로운 종류의 초정밀 시계를 만들 수 있어요. 타임 크리스탈은 아직 비교적 새로운 연구 분야예요. 현재로서는 주로 결정의 고유한 속성과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다양한 조건에서의 거동을 연구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온도와 자기장이 다른 조건에서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 연구 분야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타임 크리스탈은 우주가 얼마나 신기하고 경이로운지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이미 전 세계 과학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흥미롭고 획기적인 발견이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최근 중국 과학자들이 달에서 뭔가 특이한 결정체를 발견했어요. 게다가 이 결정체에 말 그대로 핵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좀 더 알아봅시다. 달의 구성 요소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수수께끼로 남아있어요. 아폴로 미션이 있는 지 벌써 반세기가 지났어요.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 우리는 달에 여행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달 연구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근 이 분야의 돌파구를 마련했어요. 2020년 12월 중국 과학자들이 달에 창어 5호 탐사선을 보냈어요. 이 임무는 고대 중국 달의 신 창어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어요. 꽤 시적이죠? 어쨌든 탐사선은 달에 가장 가까운 쪽으로 갔어요. 표면과 바위를 파는데 며칠을 보냈고 그러고 나서 지구로 돌아왔어요. 총 1.8kg의 현무암, 고체화된 용암 등과 같은 다양한 달의 암석을 수집해왔어요. 네, 그렇게 인상적인 것 같진 않겠지만 사실은 작은 돌파구예요. 왜냐하면 1976년 이후로 우린 어떠한 달 샘플도 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 샘플들은 우리 세계의 역사를 배우는데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알아내려고 수년간 애써왔어요. 예를 들어 달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네, 많은 이론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중 어느 것에서도 제대로 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의 임무와 컴퓨터 시뮬레이션 덕분에 과학자들은 마침내 진실을 알아냈어요. 달은 수백만 년 전에 어떤 무작위적인 외행성이 지구에 충돌했을 때 태어났어요. 이 외행성은 화성보다 약간 작았어요. 지구 조각들이 우주로 갔다가 그중 일부가 우리 궤도에 머물렀어요. 그러고 나서 함께 붙어 달을 형성했죠. 무섭게 들리겠지만 사실 달의 탄생은 우리 행성에서 일어난 것 중 가장 좋은 일이었어요. 만약 이 아름다운 위성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바다는 아직도 작은 웅덩이였을 거예요. 지구의 생명체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미 놀라운 발견이지만 아직 그게 다가 아니에요. 베이징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수집된 암석들을 연구하면서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희귀한 달 수정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그쵸? 그냥 사람 머리카락 굵기 정도의 작고 투명한 단결정이에요. 이미 전에 달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했었어요. 이 결정체들은 지구의 가니처럼 화산 활동의 결과로 형성되었어요. 그리고 네, 이 결정체들을 발견한 곳도 화산으로 고통을 받았던 곳이었어요. 12억 년 전에요. 그건 이 작은 게 10억 살이 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 결정체가 독특한 소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지껏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국제광물학협회의 연구원들은 이런 성분이 지구상 어디에서도 발견될 수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 수정은 또다시 같은 달의 신의 이름을 따서 창어석이라고 이름 붙여졌어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업적이에요. 이건 우리가 달에서 발견한 6번째 미지의 광물이며 중국이 발견한 최초의 광물이에요. 이제 중국은 이런 달 발견을 한 세계에서 3번째 국가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작은 수정만이 그들이 발견한 유일한 놀라운 게 아니었어요. 이 보석과 약 14만 개의 다른 달 입자들을 연구한 후 과학자들은 다른 걸 발견했어요. 헬륨-3였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태양과 우리 우주의 다른 별들에게 먹이를 주는 요소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태양을 꺼라, 태양이 불타고 있다 등과 같은 말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태양을 거대한 불덩어리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연소는 사실 핵융합이라고 불리는 완전히 다른 과정이에요. 그 과정 자체는 꽤 간단해요. 이 반응 동안 별의 수소는 헬륨으로 변해요. 하지만 이 간단한 과정은 사실 우주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광적인 반응 중 하나예요. 태양 내부에는 진짜로 끓는 입자들이 있어요. 거기서 뛰어오르고 돌진하는 수소 원자핵은 모두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서로를 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계속 끓고 식을 수 있었던 거예요. 별들만 아니었다면요? 알고 보니 별들이 사기꾼이었어요. 아주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수십억 개의 작은 원자들을 잡아 함께 짜낼 수 있어요. 서로 결합하면서 이 원자들은 언급했던 헬륨과 같은 새로운 중원소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주로 많은 에너지를 내던져요. 그렇게 태양은 타요.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퍼뜨려요. 좋아요. 그럼 헬륨-3는 뭘까요? 이건 태양조차도 와 친구야 너 좀 진정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예요. 헬륨-3 원자의 융합은 전형적인 핵융합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방사능과 같이 해로운 것들로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엔 헬륨-3가 거의 없어요. 우리 대기 중 극에 퍼져 있는 건 100만 분의 1 정도예요. 게다가
그게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우주로 도망치려고 해요. 아마도 우리에게서 나쁜 느낌을 받았나 봐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최근 이 요소들이 많이 포함된 곳을 발견했어요. 네, 짐작했죠? 달이에요. 태양풍 때문에 지구보다 달의 헬륨-3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태양은 수십억 년 동안 헬륨-3로 달을 강타해 와서 지금은 사방에 있어요. 예를 들어 목성이나 토성과 비교해 본다면 여전히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지를 잊지 마세요. 참고로 25톤의 헬륨-3만으로도 미국에 1년 내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요. 현재 지구상에는 약 3만 5천 톤이 있어요. 그리고 달에는 100만 톤 이상이 있어요. 이 자원들만으로 수천 년 동안 미국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래에는 헬륨-3가 새로운 연료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면에서 핵연료보다 나아요. 헬륨-3는 유해한 폐기물과 방사능을 남기지 않아요. 더 강력하고 위험하지도 않죠. 다시 말해서 이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가 우리 지구의 혁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멋질 것 같죠? 그럼 뭘 기다리고 있나요? 삽을 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린 아직 별만큼 강렬하고 뜨거운 걸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헬륨-3를 사용하기 위해선 엄청난 온도와 압력이 필요해요. 열 원자로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린 그걸 만드는 방법을 몰라요. 아직은요. 또 그걸 그 온도까지 가열하고 필요한 압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해도 여전히 헬륨-3를 정확하게 다루는 방법을 우린 몰라요. 그래서 무한한 양의 헬륨-3가 있다고 해도 여전히 그걸 쓸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헬륨-3에는 강력한 힘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 이미 다른 나라들이 달 자원을 위한 경쟁을 시작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창어 5호가 달에 가장 가까운 면에서 새로운 헬륨-3 매장층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경주는 완전히 세계적인 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중국은 벌써 2024년에 새로운 달 탐사선인 창어 6호를 계획하고 있어요. 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달의 뒷면에서 첫 번째 샘플을 수집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 달 결정체를 찾는 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했어요. 이 결정체들은 헬륨-3를 생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인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달 결정체들을 지구로 많이 전달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지 등등 말이에요. 미래에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린 깨끗하고 안전하며 무한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